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TN이라는 게 요즘 붐을 터졌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TN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Exchange Trade Note라고 해가지고 ETF에 비해서 이거는 만기 상품이고, ETF 같은 경우 만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ETF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면, 이것은 5개 정도가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다. 리스크가 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증권사 상품이에요. 증권사 자체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ETF나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 자체에서 만든 펀드 상품을 각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라, 자산운용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펀드 자체가 안정적인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 같은 경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게 되죠.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보다는 증권사가 망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의 같은 데 다니면 초코파이로 많이 비유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판매사나 이런 것들을 개념이 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초코파이를 예를 들어보자면, 초코파이를 파는 우리 동네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편의점은 쉽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 다른 동네 가서 슈퍼에서 똑같이 초코파이를 사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ETF나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ETN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을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나온 상품이다, 유행이다, 그래서 모든 상품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는 나오는 상품마다, 좋다고 하는 상품마다 다 투자해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 생활용 숙박시설이 정말 불티나게 매매가 되고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000대 1의 경쟁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떴다방 수익을 엄청나게 실현하시는 것 같은데, 웃돈이 1억씩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 레지던스라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서 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자마자 곧바로 팔아도 돼요. 그래서 1억에 사서 1억 남기고 2억에 곧바로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떴다방 같은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또 풍선 효과가 있는 거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매매가 성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레지던스. 제가 예전에 공장형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떤 풍선 효과로 주택이나 이런 걸 누르다 보니까 뜨게 되는,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마치 주택의 형태로 성행하게 되는, 이것은 풍선 효과들이 나게 되는데,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요. 중과가세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없기 때문에 요즘 대출 많이 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숙박시설을 내가 분양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는 개념인데, 사실상 그건 불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텔이나 호텔 같은 걸 하나 분양받아서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비싸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숙박시설에, 그래서 강제이행금이라고 해가지고 집값의 10%씩 매년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2023년이면 한 2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곧 규제도 생기게 되니까, 이런 거 잘못 분양받아서 나중에 매도하고 털고 나가지 못하면 어떤 이런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렌트하거나 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어떤 능력이 없다면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곧 지급될 예정인데, 이번에 명칭은 국민지원금이라고 한 것 같아요. 6일부터 오부제로, 6일 같은 경우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에서 6, 그리고 7일 같은 경우는 2 아니면 7,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종 카드나 어떤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지금쯤 거래를 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자가 올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번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스타벅스나 이케아, 대형 배달앱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회사들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형 배달앱이나 이런 것도 대기업에 속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비대면 시대에 매출이 상승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재난지원금에 도움이 간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업체 DHC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이 한 100억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철수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하죠. CEO 및 임직원들이 혐한 발언으로 상당한 무리수를 뒀죠. 이것이 대표적인 오너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억씩 팔고 있던 골지의 화장품 업체가 대표의 정치적 성향이나 무리한 발언들을 통해서 회사 자체가 리스크를 떠안고 철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얼마 전에는 그 반도체 원자재를 수출을 안 하겠다고, 뭐 사가는 입장에서 안 사겠다 이런 건 이해가 있지만 파는 입장에서 안 팔겠다는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게 다 어떠한 구구적인 성향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뭐 구구다 극자다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너들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망해버리는 현상, 오너 리스크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포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서 제가 뒤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1인 가구를 위한, 특히 서울 지역에 1인 가구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1인 가구 포털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열어서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주거 정책이라든가 각종 혼자 살면서 어려운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이런 상담들도 있고요. 1인 가구, 굳이 젊지 않아도 뭐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종합적으로 모여 있더라고요. 정보들이 모아놨어요. 예전에는 어떠한 이런 정보들을 찾으려면 각종 부처마다 돌아다니면서 특화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이 안에 모아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1인 가구나 아니면 자녀들이 1인 세대로서 독립해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것을 많이 찾아봤는데 코비하우스 VR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가상현실이라는 어떠한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집을 찾거나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발품을 많이 팔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집을 구조를 본다거나 최소한 내가 가구를 놓고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려면 무조건 실물을 접해야 되는데, 이 VR이라는 게 어떤 3D를 구현하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3D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구 배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낯설진 않은데 전국에 11만 5천 개의 아파트가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어서 모든 아파트의 구조를 이 안에서 3D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퍼센트지로 따지면 95%.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95%의 아파트 도면이나 구조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3D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못 해봤지만 이 안에서 다 정말 내가 있는 것처럼 구현해 볼 수 있고, 뭐 벽지도 갈아볼 수 있고, 뭐 바닥도 바꿔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비하우스 VR이라는 이 어플을 깔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순식간에 이 업계는 발전하기 때문에 조만간 책상 앞에 앉아서 모든 부동산을 어느 정도 탐독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예산안 발표가 있었잖아요. 굳이 뭐 예산안 발표된 것을 문서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기사만 좀 종합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출산 정책 하면 뭐 대표적으로 매달 30만 원씩 24개월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23년까지는 50만 원씩 올라간다고 하고요. 출산은 뭐 200만 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이 아예 면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좀 더 확대돼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출산 정책도 예산 배정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주거적인 측면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뭐 의왕이나 군포 이런 쪽 몇 군데 발표가 돼가지고 확대 대책이 나와서 그쪽 땅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이런 자금들은 모르면 못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발 공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나마 얼굴이 좀 많이 회복돼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미리 좀 광고를 드리자면 서부간선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하고 지하화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정말 비슷하게 지하화 시키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면
상당히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눈이 한 단계 높아지고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찍어서 이번 주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 공약 같은 것도 예산안에서 많이 참고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도 한 번 정도는 꼭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